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그건 주권 침해다. 하고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할 말은 딱딱 하는 대선 주자들이라는 것 증명하고 있죠.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정세균하고 뭐 또 누굽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장관 했다는 물의를 일으켰던 장관 했다는 어떤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중국의 중자도 안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할 말을 딱 합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 하지 마. 주권 침해야 그거는. 아마 대선에서 반중 코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부상할 겁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내정 간섭을 막 하니까 국제사회가 반발을 하고 있죠. 중국 내정 간섭하지 마. 지금 한국에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은 아무런 대답이 없죠. 야권 대선 주자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 17개국 국민들이요 73%가 중국이 싫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안보 주권을 향한 중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선을 넘었다 중국. 그러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내년 대선 전국에서 소위 반중 코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정 간섭에도 문재인 대통령 국민 자존심에 이렇게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궁금하죠. 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연합훈련을 향한 중국의 내정 간섭,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두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또 중국의 내정 간섭을 보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 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칭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드 산불로 국방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중국의 외교장관이라는 자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골적 내정 간섭 언사를 퍼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세게 비판한 겁니다. 주한 중국 대사라는 자가 사드 관리라는 우리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대선에도 개입해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반박하거나 항의조차 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노골적인 내정 간섭 언사를 퍼붓고 있는 주한 중국 대사라는 자, 이런 자가 사드 관리라는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우리 정부는 도대체 제대로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대선에 개입해도 항의조차 하는 일이 없다? 이건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주권을 무시하고 이 왕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죠.
그 얼굴 표정만 봐도 불쾌합니다. 예. 이 중국 외교부장,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에 의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자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 말은 저희들은 또 내정 불간섭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권 교체 반드시 해서 반듯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애국심이 강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이런 필연적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중국에 굴종하지 않는 당당하게 자주 독립을 주권을 외칠 수 있고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인권 탄압을 미국 등이 다 지적하자 내정 불간섭, 우리 내정 간섭하지 마. 저희들은 그러면서 왜 우리 내정을 간섭하냐 이 말입니다. 한국의 내정에는 일일이 간섭하는 그 모순된 언행. 이 왕이라는 자는 엄연히 한국 내정에 속하는 한미연합훈련까지를 두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 형세하에서 건설적이지 못하다. 미국이 진정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압박성 발언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영호 우리 그 외교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중국 외교부장의 돈 없는 내정 간섭에 정부는 침묵 대신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일부러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라 이거죠. 일본 공사의 비공식 망언에는 경로하고 중국 외교부장의 공식 내정 간섭 발언에는 침묵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큰 소리 꽝 치고 내정 간섭한다고 꽝 치고 중국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태영호 의원은 한국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 대응이 화를 점점 더 키우고 있다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자, 북한 고위 외교관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태영호 의원 그 시각에는 뭐로 비추겠습니까? 기가 안 막히겠습니까? 이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페이스북 통해 아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에 대해서 제3자인 중국이 왈가왈부한 거 용납할 수 없다고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최 예비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바로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자기들은 증강시키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킬 훈련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어느 나라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냐 이겁니다. 이건 단호히 정부가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설 능력이 있어야 맞서죠.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뭐 맞서겠습니까? 아, 북한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맞서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친북 성향 발언, 친중 발언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박진 의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왕이 부장의 발언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안보 주권 침해다.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의 억지 주장에 편승해서 한미동맹을 흔들게 하려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의 모순적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홍콩, 신장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사항과 남중국의 문제를 지적받자 내정 간섭으로 반발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러면서 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언급한 것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향해서 견제와 경고성 메시지를 먼저 쏘아 올린 것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7월 15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다 하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처리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있는 배치한 그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라. 이렇게 강하게 사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권 주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다. 아직 말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중국을 질타한 사람 원희룡 의원도 중국을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질타했습니다. 중국의 이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 77%가 중국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중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호감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부 다 비호감국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여론조사 업체로 유명한 그 퓨 리서치 있습니다. 퓨 리서치.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세계 주요 17개 국가에 대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중국을 향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도달해 있었다는 것. 조사 결과가 응답자의 평균 73%가 중국의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고 한국의 경우도 77%가 중국이 싫어 답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영원한 적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 토대 위에서 성공적 성장을 하면서 세계 만방에 꽃을 피우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정권 교체의 날입니다. 내일 새벽 다시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새벽에 그 태양과 함께 온 누리를 뜨겁게 달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